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원 강사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원래 강사 출신이라서 말하는 게 좀 셉니다. 그러니까 그거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스타 강사라고 얘기했는데 스타 강사는 아닙니다. 그냥 강사를 오래 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르쳐서 대학교를 진학시킨 학번이 06학번이니까 지금 나이가 36이 되겠죠. 제 첫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도 사실은 청년의 반열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올해 40입니다. 그래서 왜 저한테 청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항상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청년의 목소리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되니까 요 이야기는 제가 직접 가르쳤던 아이들하고 가르쳐서 지금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 그리고 그 대학에 진학을 해서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있는 이제 뭐 옷 브랜드를 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20대, 30대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좀 있겠죠. 이게 저한테 들은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하고 또 다른 청년을 만나면 이야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가 모든 청년들의 이야기를 대표하지는 않을 거니까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년들 어렵다고 얘기하고 지금 이 대선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청년들의 표심을 잡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기 전에, 경선에서 당선되기 전부터 도대체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하셨을 테고, 거기에 관련된 강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사료됩니다만, 그냥 이제는 좀 지겹지 않습니까? 그냥 청년들이 어렵다라는 키워드로 압축될 수가 있어서,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서 청년의 꿈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꿈과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 앞에서 드리고 싶은 게 제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갑자기 민주시민의 역량에 관련돼서 말씀드려서 왜 이야기가 상으로 가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투표는 뭐냐면 내 이득에 부합하는 후보를 뽑는 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뭐 대의와 공정, 무슨 정의 이런 거 백날 뒤지져 봐야 어차피 가장 지혜로운 투표는 나한테 이득이 되는 후보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후보가 나한테 이득이 될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겠죠. 왜냐면 당장 내가 장사를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의 정치사회적 역량은 서로 분야별로 엮여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만 잘 알아서는 실제로 그 후보가 얘기하는 공약이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뭐 보수적인 가치, 우파적인 가치,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대한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낭비처럼 될 거냐, 이거는 사실은 제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대의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대의를 위해서 자기 이익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그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후보를 뽑는 것도 엄청나게 열심히 똑똑해야 되는데, 민주시민의 가치를, 어떤 후보가 민주시민의 가치를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가를 아는 것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해져야겠죠. 그래서 교육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튼튼한 조직은 선배가 후배에게 뭔가를 잘 물려줘요. 지혜를 잘 물려줍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그 지혜를 잘 배우고 선배들의 지혜를 재해석해서 더 강하고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이 보통 잘 굴러가는 조직의 생김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모여 계신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통칭해서 어르신분들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분들의 인생을 살아오신 지혜와 철학이 후대에 지금 현재 청년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나라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척추가 바로 서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꼰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면 이제 요새 어른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아이들이 전부 다 꼰대가 뭐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직장의 부장님들 이상 직급을 가지신 분들이 부하 직원들한테 얘기하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꼰대라고 얘기 될까봐. 사실은 저도 후배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좀 힘들어요. 나 꼰대 소리 들을까봐. 그런데 자기가 꼰대 소리를 들을까봐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지혜 전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척추가 바로 서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꼰대 이야기를 들을까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아무 말 안 하시면 안 되고 소통해 줄 때의 태도를 바꾸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 좀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끔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답답한 지점을 느끼는 건 워낙 가지고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다 쏟아내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왜 그래야 하는지, 이것이 왜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주장만 쭉 나열하시고 이야기를 끝내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방금 무슨 얘기를 들었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제가 어르신분들의 지혜는 감동하는데 천천히 인내심 있게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아마 이게 청년 세대와 어른 세대의 소통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나 때는 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 때는 이래서 나 때는 이야기 나오면 젊은 사람들이 귀를 막는 거 많이 보셨는데, 나 때는 이야기를 하시긴 하셔도 돼요. 어르신분들이 나 때는 이야기를 했다가 애들한테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 때는 이야기 하셔도 되는데 장광설만 안 됩니다. 어르신분들의 보통 나 때는 이야기를 하실 때는 듣는 사람의 청취 주파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광설이 펼쳐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호 존대의 원칙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이 청년들 가만히 보면 자기보다 나이 어리다고 반말을 칙칙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존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린 세대들이랑 청년 세대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말투와 아이들의 말투가 충분히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아이들은 어쨌든 반말을 하면 싫어해요.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지? 우리 아빠도 아닌 사람이 우리 엄마도 아닌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존대의 원칙을 지키시면 더 효율적인 소통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칙하에서 민주시민의 역량은 청년과 노인 세대 상호 간의 시너지의 원인이 될 것이고, 앞서가는 시민들의 모임이 더 정권교체 이후에도 청년들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탁드릴 것은 현재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젊은 세대의 노래를 부르고 따라하신다거나 되지도 않는 춤소리로, 그 다음에 젊은 애들 유행어 쓰고, 이게 젊은 애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신세대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행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의 유행어를. 그리고 나 늙어서도 청바지 입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따라한다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하는 짓이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따라해서 어린아이들의 노래에 가락에 맞춰서 춤을 춘다고 애들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40대, 30대 후반 40대 선생님들 중에 유일하게 뭘 안 하는 사람이냐면 아이들의 유행어를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죄송합니다. 이거 아이들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야, 선생님 중에서 누가 제일 좋냐라고 인기 투표를 했을 때 정말 죄송하지만 제 자랑인데 제가 투표에 뽑혔어요. 그래서 왜 내가 투표에 뽑혔다고 생각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선생님은 유행어를 쓰지 않습니다. 유행어를 왜 쓰면 안 되는데 했더니,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들이 되도 않는 방법으로 문맥에 어긋나게 유행어 쓰는 게 꼴 같지 않대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꼴 같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유행어를 쓰면서 아이들처럼 행동하는 선생님일수록 배울 게 없대요. 그 강의에서 들을 게 없대요.
그래서 공자 말씀이 딱 맞죠. 선생은 선생답게.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들도 어르신은 어르신답게 그 중후함을 지키시면 돼요. 아이들에게는 논리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짧게 핵심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얘기부터는 짧게 핵심만 얘기를 하려고요.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직시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요새 진짜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청년들이 취업 안 돼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어렵다는 건 다 아실 텐데 구체적으로 정말로 어느 정도 어려우신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게 제 느낌입니다. 제가 예전에 국회의원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최근에 취업을 시켜준 한 청년이 있어요. 취업을 시켜준 게 아니라 그 청년이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봐서 이제 어떤 대기업에 입사하게끔 열심히 밑에서 도와줬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의도는 없었고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이 정도 해준다. 근데 갑자기 그러면 취업 컨설팅 회사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미 취업 컨설팅 회사는 1000직배까지 널렸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에게 취업에 대해서 뭐 어려우니까 네가 너 영어도 가르치니까 토익이라도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 개나 소나 토익 다 900점도 없습니다. 네, 토익 점수가 안 돼서 회사를 취업 못하는 애들 없어요. 그리고 취업 정보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줘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20대 청년들이 과연 취업 정보를 몰라서 취업을 못한다고 보십니까? 저보다 더 잘합니다. 진짜 잘 알아요. 잘 찾고 잘 압니다. 만약에 그 전임 국회의원께서 실제 청년들 간담회를 나가서 이 소리를 똑같이 했으면 청년들이 뒤돌아서서 뭐라고 했겠어요? 와 진짜 쥐뿔도 모르네라고 얘기를 하고 반감만 더 커집니다. 실제 청년들은 정보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실제 청년들은 토익 점수가 모자라서도 아니고 실제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일자리가 그만큼 없기 때문은 확실히 맞습니다. 중소기업 얘기가 좀 있으면 나오실 텐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이랑 이야기할 때 진짜 얘네들의 취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얘기를 하는데 중소기업 얘기는 오래 할 필요 없어요. 저번에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아마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꼭 가서 그 조조소라고 유튜브 있습니다. 그 이과장인가? 유튜브가 채널이 이과장인가 하는데 아마 그거 TV에서도 방영한다고 해요. 조조소는 받침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읒에 오에다가 히읗이에요. 네. 조조소라고 꼭 쳐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때려 죽여도 들어가기 싫은지 아마 그 이유를 그 유튜브에서 가장 잘 설명해 줄 겁니다. 현실과 가장 비슷하다고 극찬을 받은 유튜브니까요.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매우 심각하고 여기에 관련된 대책은 매우 복잡하겠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시겠죠. 지금 여기서 대책을 논의할 수는 없지만 해답은 우리 시민 하나하나가 전문가가 돼서 어린 세대의 지혜와 아이들의 총명함과 활기를 결합시키는 방법뿐이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신지혜 사태 보셨죠? 저는 여기서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 신지혜 영입 사태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신지혜라는 페미니스트를 영입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농담 아니고 몇백 명이 다 만나면 다 윤석열 후보 욕했습니다. 왜 욕했냐? 그리고 그때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한 사람이 있어요. 국민의힘 부산 박수영 의원이라고 제가 실명을 언급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 제가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페미니즘 같은 가벼운 거에 젊은이들이 뭐 놀아난다. 지금 그게 중요하냐? 정권 교체가 중요하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난리가 났죠. 지금도 욕합니다. 애들은. 그 박수영 국회의원 이름이 뜨면 지금도 욕해요. 왜 그렇게 젊은 남자애들이 페미니즘을 싫어할까요? 남자 새끼들이 째째하게 여자애들한테 좀 양보 좀 해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페미니즘은 혹시 여기에 딸이 계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학원에서 페미니즘에 젖은 여자애들이 자기 아빠에게 용돈 받고 자기 아빠가 돈 벌어와서 그 돈으로 학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아빠를 느개비라고 부르는 걸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페미니즘은 아빠의 용돈을 타면서 아빠를 느개비라고 부르는 폐륜이에요. 폐륜을 조직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조직적으로 범죄자로 만들어서 모든 꿈과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전제 자체가 공산주의적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상한 개념을 상정해서, 여러분들 공산주의 싫어하시죠? 공산주의 왜 싫어요? 공산주의는 기업가와 노동자라는 이분법적 계급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는 무조건 노동자는 무조건 좋은 거고 기업가는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선동질을 해서 나라를 망쳐서 그렇죠. 똑같아요. 기업가 자리에 남자를 놓고 노동자 자리에 여자를 넣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대 페미니즘을 강싸는 발언을 하시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이 차네요. 여자애들에게 정신병을 심어놓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건 그냥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청년 이야기는 제목이 진짜 청년 이야기인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 정치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겠다고 쪼래쪼래 쫓아다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제가 얘기하다 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청년과 가짜 청년을 나눠서 갈라치는 것도 웃기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은 뭐를 해서 살아야 되는 애들이냐면 자기 손으로 밥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세대예요. 자기가 땀 흘려서 돈을 벌고 자기가 사회생활을 경험해봐야 되는 세대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에 몰빵해 있는 친구들, 정치 혹은 뭐 종교 아니면 다른 인문학 분야에 몰빵해 있는 친구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사회생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결함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청년정치 꿈꾸시는 분들은 화내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수의 청년정치 지망생들이 능력은 없고 다른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정치충 노릇을 열심히 해서 사회 전체를 관망하는 안목이 없는 상태로 걔네들이 다 정치를 배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는 구단이지만 사회적 안목은 빵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청년 간담회 하면 제일 시간 많으니까 어른들이 청년 간담회 하면 다 걔네들이 가서 앉아있어요. 다 걔네들이 가서 앉아있어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듣는 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관망한다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 지금 땀 흘려서 돈을 벌고 있는 다른 사회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실 때 얘가 뭐하고 사는 애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친구인지 돈을 많이 벌어봤는지. 많이 버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이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원래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개판치기 전까지 열심히 자기 인생 사는 청년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을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놓은 이 민주당이 참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하긴 한 거예요. 어쨌든 주변에 정치에 관련된 얘기 별로 안 하고 조용조용히 자기 열심히 일만 하는 청년들 주목하시고 지켜보시고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일단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청년들의 바람은 제발 문재인 이전으로만 돌려주세요. 가 청년들의 요청입니다. 청년들은 정부의 유능을 믿지 않아요. 정부가 뭘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사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제발 부탁인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가 청년들의 부탁이에요. 뭐만 하면 다 개판을 만들어 놓으니 그냥 하지 마라. 지금 20대 청년들이 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 좋아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원시원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문제를. 지금 청년들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주겠다라기보다 청년들에게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재인 이전으로는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교육제도를 좀 바꿔주십시오. 교육제도에 페미니즘과 PC 그리고 원자력을 부인하는 비과학적인 환경
관련된 수행평가가 진짜 많아요. 저는 아이들의 논술을 가르쳐주면서 학교 수행평가를 도와줍니다. 대신해주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데 이 약간 우파적인 방법으로 글을 써서 내면 수행평가가 빠꾸가 나와요. 선생님들이 다 자팔아서. 네. 그리고 여러분 충격이겠지만 뭐 명덕외국어 고등학교니 한영외국어 고등학교니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외국어 고등학교 제가 수행평가 해주면 개판입니다. 선생님들이 다 자팔았어.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재를 키워낸다는 특수목적보인 외고에 우파적인 글을 좀 쓰면 너 도대체 이거 자료 어디서 들고 왔느냐? 일배냐라고 폄하하면서 학생들의 길을 죽여주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수행평가 사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시파거든요. 사실 그냥 정시를 시험 받고 줄 쫙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시냐 학종이냐를 논쟁하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논술의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토론의 대한민국이었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들 어렸을 때 토론하면서 컸어요? 학교 선생님들 자기들 어렸을 때 글 쓰면서 컸어요? 아니에요. 본인들도 토론의 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본인들도 토론의 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아이들한테 토론을 가르친다. 어불성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우파 문화를 양성하도록 젊은 아이들의 자유도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짤과 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시죠? 민주당 쪽에서 이제 아까 문파 얘기하셨는데 문파 애들 중에 약간 또라이가 많아요. 밈 또라이. 그러니까 재미있는 그림들을 양산해서 인터넷에 막 띄워가지고 젊은 아이들은 10마디, 100마디의 문장이 있는 글보다 밈 보고 더 빨리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밈을 흉내내면 역효과가 나는데 진짜 제대로 만든 짤과 밈은 정말 좋은 효과를 냅니다. 근데 그게 그 짤과 밈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아이들이 다 어린애들이에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짤과 밈이라고 검색하시면 쭉 나오는데 예, 짤과 밈. 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기발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파 쪽으로 많이 끌어들여서 키워야 문화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제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제발 여기 교육감 후보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학 교육과정 좀 깎지 마세요. 인간이 수학적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면 바보가 됩니다. 확실합니다. 수학은 모든 논리학의 기반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철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철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어디서부터 공부하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공부를 하죠. 근데 플라톤이 얘기했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이데아론이잖아요. 이데아론. 근데 여러분 이데아론 제대로 이해하려면 갑자기 이데아론 얘기하다가 19세기 이후의 사람이 러셀의 영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여기 러셀의 영리도 잘 모르겠고 이데아론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플라톤은 아시죠? 그렇죠? 자, 러셀의 영리는 수학의 집합론을 들어갈 때 처음 시작하는 게 러셀의 영리입니다. 집합들의 집합이 존재할 수 있는가. 신기한 이야기죠. 자, 고대 철학의 첫 단계인 플라톤을 배워야 되는데 러셀의 영리를 알아야 되네? 러셀의 영리는 수학의 영역인데 보세요. 무슨 학문을 이해하든 수학적 사고방식으로 키워드를 잡아내지 못하면 사실 철학 이해하기 되게 힘듭니다. 근데 철학 이해하지 못하면 철학에 부과된 학문 이해할 수 없고요. 올바른 정치 토론을 하기 위해서도 대단히 힘들어지는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수학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수학에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들 나중에 정권 바뀌면 우리나라는 수학교육은 절대 문과 이과를 나누지 말고 등한시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이거 종합하셔서 지금 현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지혜를 나눠주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